(140일입니다) D-141 제68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망언을 넣어놓았습니다. 정치권 입문 이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비정상적인 언행이 급기야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의 철권 통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식 50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독재도 시스템 정치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어디 감히 전두환 정권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우익들이 한국일도 일제 식민 통치 시절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확신범입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실체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본인 가족들과 토건 비리 세력들이 활개치는 부패 완판 윤석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통 정치인하면 윤석열 후보가 내뱉은 수많은 망언 중 단 하나만 했어도 그날로 정치 생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5.18 매혹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수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철통 경호 속에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왔지만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찬양하는 망발조차 무사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윤석열 총장의 실명이 직접 등장했다는 사실이 어제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윤석열이 시켜서라는 발언을 포함해 무려 3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거명됐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통화 곳곳에서 자신 역시 누군가의 지시나 조언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즉 김웅이 검찰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는 녹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처럼 영리한 사람들이 이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힘센 검찰 관계자가 누구겠습니까? 고발사주 개입의 주범이 윤석열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백혜련 최고님도 검사 출신이지만 대다수 2,000명이 넘는 정말 일선에 일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예를 먹칠한 짓입니다. 윤석열 씨가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윤석열 씨가 검찰 조직 발전을 위해 충성했습니까? 완전 개인한테 충성하게 만들고 손중성이나 한동훈이 대한민국 검찰 발전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검찰총장 개인에 충성하면서 이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통해 일선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자긍심을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2개월 징계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취소를 요구하는 윤석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이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등록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도 못 해먹을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은커녕 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 이준석 대표께서 5.18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하고 해온 것이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윤석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 분명히 한마디 해야 될 시간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고 홍정원 군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을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잃은 부모님의 비통과 절망 앞에 면담 내내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이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정원 군이 폐가 안 좋아서 잘 잠수도 못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물속에 또 수영도 못하고 한 번도 잠수해 본 적이 없는 이 어린 학생에게
납을 12kg짜리 되는 납덩어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잠수해라고 8m, 수심 8m 깊이에 요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따개비를 따내라고. 도대체 요트 밑바닥에 있는 따개비 따내는 게 무슨 현장 실습, 무슨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선주의 이런 행위는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영장 청구가 어제 됐습니다만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나라에 548개가 넘는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등학교의 이런 실습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유은혜 부총리 통화드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다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실습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현장 실습을 명분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민간 업자한테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인천 해사고등학교의 그 실습선을 약 50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완성시켜가지고 올해 지금 8월부터 현장 실습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 아까 아침에도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교육 목적 실습선을 확보하지 않고 일반 민간 선박에 맡기게 되면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 사실상 노동 착취로 사고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목적의 시설과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런 희대의 망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호남에는 전두환의 총칼에 희생을 당해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가정집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모든 이의 귀가 썩을 것 같은 최악의 망언이었습니다. 25년 정치하면서 이렇게 실언, 허언, 망언을 하루를 머다않고 늘어놓는 후보는 처음 봅니다. 보다 처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망언이 진심에서 나온 것 같아서 더 심각합니다. 하나회 원조 전두환 씨나 검찰 하나회 윤석열 사단을 만든 윤 후보나 도낀 객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야욕을 채우려 조직을 사유화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점,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파괴를 서슴지 않았던 점, 이런 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전두환과 윤석열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역대 지도부가 5.18 묘비를 앞에서 흘렸던 눈물, 이것이 쇼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개인의 일탈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호남을 두 번 다시 입에 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 추악한 뒷거래가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MBC PD수첩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대화가 담겨 있었고, 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4주를 넘은 공동 범죄 모의였습니다. 검찰의 힘과 국민의 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검당 원팀이 된 선거개입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분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공명선거 추진단은 40일 넘게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김웅 의원도 의원직 뒤에 숨어서 수사를 피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활동을 한층 강화해서 이들의 이 음모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당장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명을 요구할 예정이고 아마도 내일 중에 제명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 국민의힘 등의 정치공작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 사주 2탄 월성 원전 사건 또한 낱낱이 파헤쳐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발 막장 국감의 새 역사가 매일 쓰여지고 있습니다. 돈다발 사진을 허위 조작한 김용판 의원에 대해 사과나 징계커녕 아예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2인 3각의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조폭 세치혀에 놀아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이 현 주소가 매우 씁쓸합니다. 어제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특히 이 김용판 의원에게 이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이 조폭, 이 친구는 이 마약 복용, 또 사기 뭐 이런 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동료 수감자에게 이 허위 고발장을 적어주고 금품을 갈취한 죄로 변호사법 위반이 추가로 이 기소가 될 정도로 끝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 국민의힘 이 시의원 출신의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진실을 인정하고 이 윤석열 후보에게 더 이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거 개입 고발 사주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괴문서에 불과하다, 악의적 공작 프레임이다, 메이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 사주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후보가 메이저라고 지목한 MBC에서 김웅과 조성은 간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김웅은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라고 말해 윤석열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고발 사주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양심 선언하면 키우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막으면서 이동재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역을 구해 녹음을 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고발 사주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은 지금 보니까 한 몸통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윤석열이 이미 고발 사주에 관해 인지한 정황이 행정법원 판결문에도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2020년 6월 16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의 압수사실을 보고 후 윤석열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대검 차장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 언론사가 보도한 녹음 파일과 징계소송 판결문이 수년 위로 떠올랐고 이 증거들이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등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로부터 증거를 넘겨받았고 법원 판결에 범죄의 정황이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두려워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검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런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남용은 누가 총장이 돼도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이자 재집권을 국민께 호소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개별 사건 대응에 그쳐서만은 안 되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쇄망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살인마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에서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쿨하다고 하고 전두환을 칭찬하며 국민은 120시간 일해도 되고 없으면 불량식품을 먹으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며 윤석열 후보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토론회 직후 정치 선배이자 검찰 선배이고 연장자인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치면서 반말로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아무리 타당이라지만 보기 민망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고 해서 조작된 근거를 함부로 내세우는 것까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은 역대 최단 시간 최악의 조작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전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에 해당하여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보복 기소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제 보복 기소를 한 이두봉, 안동환 검사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입니다. 탄핵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헌, 위법 앞에서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다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명백한 전두환 찬양, 호남 비하 발언입니다.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도 윤 후보는 그래도 전두환이 잘한 건 잘한 거 아니냐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끔찍한 적반하장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5.18 묘지를 찾아 흘렸던 악어의 눈물이 마르니 이제 검찰 쿠데타를 꿈꿨던 독재자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명색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반란 수괴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독재자 전두환을 정치의 롤 모델처럼 표현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는 87년 60항쟁으로 군사정권을 몰아낸 우리 국민과 호남을 향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 광주의 유족과 영영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지켜봅니다. 5.18 망언 3인방을 비록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라 했던 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망언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에 조종을 울린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고발 사주에 등장했던 고발장은 결국 손중선 보냄이 아니라 윤석열 보냄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웅, 내가 하면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것이 된다며 고발사주 선거 개입 지령을 내리던 녹취록 속 김웅 의원은 국기문란의 추악한 실체를 감추려는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국회의원인지 범죄자인지 본인 스스로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신복이었을 뿐입니다. 헌법을 농락하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이 오리발만 내미는 김 의원은 국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치욕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디 자신의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기문란, 헌법 모살 정점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 후보에 대한 즉각적 수사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 정점식, 버꾸라지 4인방 반드시 국민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폭의 힘입니까? 납부끄러운 김용판 의원의 허위사진 질의 이후에도 야당 지도부가 연일 조폭을 결사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근 조폭의 명예, 신빙성 있는 진술서 운운하면서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가 조폭을 그렇게 두둔하고 나섭니까? 조폭의 명예를 언급합니까? 그 조폭이 누굽니까? 마약은 물론 사건 제보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수억을 뜯어낸 혐의로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조폭의 말을 금이야 오기야 받들면서 정치를 했습니까? 처참하고
망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하는 말마다 망언 윤하망, 또 망언 윤또망이란 별칭을 가진 윤석열다운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스템 정치라고 옹호하는 것을 보니 더욱 가관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기획관실을 통한 판사사찰과 고발사주, 이것이 시스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까? 시스템 검찰의 모습이 검찰 권력에 사유하였듯이 시스템 정치의 모습도 국가 권력의 사유화로 기결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전두환을 그렇게 찬양하시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전두환이 1981년 3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부분. 둘째, 하나회를 중심으로 내각과 국회를 장악한 부분. 셋째, 정치활동 금지법과 정당 해산령으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민정당 중심의 사실상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한 부분. 넷째, 삼청개육대를 통해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부분. 다섯째, 언론인과 언론사를 해유하기 위해 보안사를 중심으로 K 공작 계획을 비롯한 언론 공작, 언론사 강제 통폐합, 보도 지침을 내린 부분. 여섯째, 안기부, 경찰청 대공분실, 보안사 등을 통해 김근태, 박종철, 권인숙 등 민주인사와 학생운동가를 고문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 일곱째, 정권의 밑보인제로 국제그룹을 해체시킨 부분. 여덟째, 우민화 정책으로 평가받는 3S 정책. 아홉째, 전두환과 그 일가가 5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 10번째, 1987년 대통령 지성제 등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호언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주 5.18 묘역을 방문해 강주에 한 운운하며 울먹이던 윤석열의 쇼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집 나간 김웅 의원을 찾습니다. 혹시 김웅 의원을 보시면 국민품으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문제지 본인은 괜찮다고요. 사실만 말하면 괜찮다고요. 지난밤 MBC PD 수첩을 통해서 김웅 의원의 생생한 육성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대검찰청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오게 된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냅니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연신 부인하던 김웅 의원이 녹취록을 통해서 선대위 명의로 고발해라, 검찰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앙증맞은 지시도 합니다. 명백한 김웅 의원의 윤석열 사단 자백인 것입니다. 김웅 의원님, 저희가 누굽니까? 고발장 남부지검에 내라고 사실상 지시한 게 윤석열 후보 맞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김웅 의원과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한동훈 그리고 손준성 그리고 김웅 등과 함께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도 2,300회 이상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동훈과 김건희는 심지어 200여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4월 3일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취재사주, 고발사주, 민간인 사찰 3종 세트로 이루어진 윤석열 정치검찰 총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요 며칠 잠잠하다 했더니 윤석열 후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귀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전두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망언 끝판왕 윤석열 후보,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살인마에게 표를 구걸하다니요. 혹시 천공 스승에게 받은 조언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표가 필요하다면 양잿물도 들이킬 기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전두환 독재자가 롤 모델임을 실토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출마 명분이라면서 입만 열면 말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실체가 이것입니까?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필요하면 일회자단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시끄러운 언론은 언론 통폐합으로 정리하고, 국민들이 떠들면 삼천교육대로 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은 부실기업 정리를 명분으로 정리하는, 이런 정치가 참 잘한 정치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히틀러나 일제도 과연 잘한 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역주의 선동입니다. 그것도 민주화의 심장 부산에서 말입니다. 정치검사 출신 얄팍한 기회주의자가 감히 호남에 피어 눈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모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연 대장동 사업 도표를 들어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대장동이 서울 어디에 있나? 오세훈 경기도시장인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미리 준비한 다른 지자체 경기도의 사업 도표를 꺼내는 모습을 보자니 피감기관까지 활용해서 여당 대통령 후보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정쟁 국감으로 만드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대선판에 끼고 싶은 욕망 한 자락을 잘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눈은 여의도가 아닌 시민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판 기웃거리지 마시고 제발 시민의 일상에 발을 딛고 서울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발인 따릉이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일 좀 합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죽인 이한열 열사의 조형물을 보고 부마항쟁이냐고 묻는 분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부정식품도 선택할 권리를 주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누출도 없었다. 인문학은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다.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었다. 이분께서 이제는 스스로 제2의 전두환, 검사 버전 전두환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가 군 내부 사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 포갑 정치하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이용해 검찰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검찰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발사주 제보자가 최근 공개한 김웅 국회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그런 폭군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감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당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직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4차 대유행 이후에 확진자는 조금 줄었지만 코로나 사망 발생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간절히 염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최선을 다해 잘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을을 지키기 위한 것을 대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무분별한 집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7월에도 정부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집회를 벌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국민들이 이제야 신랄 같은 일상회복의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계속해서 거리 제한을 푼다고 하면서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절규 눈물 어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만들어낸 신랄 같은 일상회복의 희망을 끄트리지 않으려면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대규모 집회를 적극 처리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타파를 명분으로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명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며 대규모 집회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은 마침 국회가 가장 국회다운 시간인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 등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민생 현안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연계하여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침 대통령 선거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이라면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불평등 해소 방안을 묻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캠페인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헬스장, 스포츠, 심지어 결혼하려는 청년들과 그의 가족까지들도 많은 피해를 감수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얼음판을 걸으며 방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막연히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또 다른 기득권의 지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소속 택배 노조원들의 갑질로 택배 점주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이 공식 사과하거나 내부 징계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커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실익이 없는 총파업 시위를 철회하고 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토론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에는 이른바 물뽕으로 여자 주인공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미래라는 단체의 부산 대표가 이런 방식의 성범죄를 실제로 시도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연일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물뽕 등의 약물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진료로 인해 무제한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약국 어플을 통해 앉은 자리에서 배달로도 졸피뎀 등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마약류 약품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원격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